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좀 변경을 좀 할 건데, 일단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진짜 게시물이 없을 때에만 이런 문구를 띄워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야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요? 혹은 그냥 내 생각이 뭘까요? else if?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어요. 조건으로 애초에 이만큼을 다 엮어버리면 가능해요. 케이스? 케이스 누가 말씀하시죠? 스위치 케이스. 스위치 케이스로도 가능하겠죠. 조건이 가능하면 스위치 케이스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 얘를 조건을 주긴 줄 거예요. 주긴 줄 건데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요, 저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불린 타입으로 found article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건 불린이지. 이렇게. 자, 이 변수는 이름을 제가 found article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게시물을 찾겠다라는 의미겠죠. 게시물 찾은 거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false래요. 기본값이겠죠? 그냥 하나 초기화 해놓은 거예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자, 이 조건문 참인 경우가 어떤 경우? 게시물이 있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 얘는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아예 빼버리죠. 밑으로 여기다가 좀 빼놓을게요. 밑에다가. 자, 이 경우가 게시물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found article의 값을 true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는 얘는 false를 갖고 있을 거고요,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는 true를 갖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폼 바깥으로 나왔대요. 게시물이 있든 없든 어쨌든 돌고서 브레이크를 만났든 안 만났든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found article이 false 아니면 true인데, true가 있는 경우, false가 없는 경우 조건 나왔네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 대한 조건이 나와버렸죠. if 만약에 found article이 null이라면 게시물이 없는 경우일 거니까, null이 아니라 false죠. 자꾸 null이라고 하네. 얘가 false라면 게시물이 없는 경우니까 그때는 이런 거 보여주고, 밑에 로직 탈 필요 있어요? 밑에 뭐 로직이 없긴 한데 뭐가 있다고 한다면 탈 필요 없죠. continue 올려 보낼 겁니다. 어디로? 명령어 입력 받는 곳으로. 자, 이 continue는 얘랑 가깝죠. 위치상으로는 얘랑 더 가까운데 왜 이 y를 빠져나가게 하이라이팅이 되고 있어요? 이 continue는 이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진 continue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걸 탈출을 할 건데 내가 속해 있는 그게 조건이에요.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빠져나갈 게 애초에 없고 올라갈 게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애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인 거예요. 만약에 이 컨티뉴가 여기 있었다 그럼 당연히 얘를 빠져나갔겠죠. 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로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얘는 이 포문과 아예 별개의 영역이잖아요. 중괄호가 끊겼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컨티뉴는 맨 위에 있는 명령어 입력받는 큰 while문으로 간다. 이거 브레이크 컨티뉴 쓰실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 폼은 안에서 쓰여졌으면 당연히 얘를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 폼은 바깥에서 쓰여져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본인을 감싸고 있는 얘를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영역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브레이크 컨티뉴 비단 얘네들 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이 지역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자바는 중괄호로 다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자, 순회를 했어요. 게시물을 있는 걸 찾았네요. 얘를 true로 바꿔놓고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했죠. 어쨌든 더 이상 뒤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혹은
그냥 돌았는데 이런 과정 한 번도 얘가 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안 하고 내려왔어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니까 이거 하고 컨티뉴 올라갈 거고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얘를 돌아봤는데 이때요 찾았어요. 트루로 바꿔놓고 탈출했죠. 내려왔는데 파운드 아티클은 펄스가 아니죠. 그럼 이거 안 할 거고요. 내려오겠네요 밑으로. 자, 이때 게시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때 게시물을 보여줄 건데 이 상황에서 아티클을 쓸 수 없는 이유, 이건 아까도 나왔던 얘기죠. 아티클은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아까처럼 얘가 위로 올라가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여기다 놓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이건 좀 앞으로의 과정이 섞여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 때문에. 자, 얘를 놓고 보겠습니다. 두 개를. 자, 지금 이만큼만 딱 볼게요. 사실 이만큼도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이만큼 봐야겠다. 자, 이만큼 딱 보겠습니다. 이 폼은 얘는 뭐 하는 애죠?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티클스를 순회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명령어에 입력된 글 번호 값이랑 일치하는 글이 있는지 확인하죠. 이 두 과정이에요. 그게 이 포문이 하는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로직 자체만 보면 이런 기능들을 해요. 자,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아티클스를 순회하고 순회한 결과 안에서 내가 명령어에 입력한 글 번호랑 일치하는 글을 찾는 행위를 여기서만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게시판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나가려면 디테일 말고도 모디파이, 수정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삭제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기능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과정이 아티클스를 순회하고 이런 걸 일치하는 걸 찾는 이 과정이 디테일에만 사용이 될까요? 아니겠죠. 여기도 있을 거고 저기도 있을 거고 많을 거예요. 당장 지금 디테일 끝나고 모디파이 딜리트 들어가면 얘네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출력문이 이 안으로 들어갔다. 출력은 잘 되겠죠.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기능을 쓰려고 할 때 못 갖다 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런 개념을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의 이 기능이 하는 일이 여러 군데에서 쓰인다,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많이 쓰인다 하면 우리가 얘를 복사하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남겨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얘를 애초에 메서드로 뺄 거예요. 이 행위 자체를, 이 로직 자체를 메서드로 나중에 뺄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쓰여 저기도 쓰여 저기도 쓰여 그러면 그 쓰이는 곳들마다 이 코드가 다 들어있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드가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대요. 구성이 지금 순회인데 역순회로 바뀌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쓰여있는데 다 찾아가서 역순회로 다 바꿔줘야 되죠. 근데 얘를 메서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메서드 호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기능을 바꿔야 된다, 역순회로 바꿔야 된다. 그럼 메서드 만들어 놓은데 여기만 찾아가서 역순회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쓰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바뀐 걸로 적용이 될 거니까. 왜? 우리는 함수를 호출하고만 있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기능 딱 봐도 이제 이거는 약간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이시면요 보여요. 아, 이거는 얘만 갖고 있어서 될 기능이 아니구나 라는 게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러면 지금 이 출력문을 이 안에 넣는 이 행위는요 디테일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빼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는 밑으로 뺄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찾아낸 걸 가지고 뭐 이런 간단한 거, 이것도 나중에 변화해요. 지금 바로 변화할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상황만 잘 이해를 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 얘를 이제 변경을 해줄 건데,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출력을 진짜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이 과정을 거쳤을 때 게시물이 일치했든 안 했든, 아니지,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무조건 게시물이 일치한 경우겠죠.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 왜 그래요? 일치하는 게 없었으면 여기서 컨티뉴 만나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얘네를 타요. 이 로직을 수행을 할 거예요, 이 코드를. 근데 여기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중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얘를 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가 이 폼은 안에서 만들어졌고 폼은 바깥으로 나가면 얘는 없어지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없어지기 전에 백업만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이 방식 되게 많이 써봤죠. 근데 그거예요. 딱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백업은 전혀 뺀 위로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else if 안에만 갇혀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 안에서 출력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아티클 타입으로 found 아티클 다시 만들 거예요. 얘 주석 걸어 놓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얘한테 기본값, 객체니까 기본값은 널이에요. 일단 널을 넣어 놓을 거고요. 그럼 이 과정, 이거 대신에 자, found article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찾았다, 게시글을. 그럼 찾았으면 찾은 그 당시의 아티클은 일치하는 게시물 그 자체겠네요. 이 found article한테 쟤를 넣어줄 거예요. 타입이 같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 들고 있던 애였는데 이 리모컨을 넘겨준 거죠. 그럼 얘가 결국 아티클스 안에 있는 지금 현재 게시글 번호랑 명령어에 입력한 글 번호랑 일치하는 그 게시글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는 거예요. 근데 이 found article은 포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포문 바깥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얘는 false 대신에 뭐 하면 돼요? 자, found article이 처음에 널이에요. 찾았으면 아티클이 리모컨이 들어갈 거예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널이 들어있겠죠? 값이 변한 적이 없을 거니까. 바꿔주고. 자, 그럼 여기서는 그렇죠, 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값을 갖고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런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얘는 에러가 날 수 있는 코드예요.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널 포인터가. 왜 그래요? 얘가 널인 채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경우니까. 그럼 널한테 아이디 꺼내와 타이틀 꺼내와 하면 우리 계속 봤던 널 포인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있으면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먼저 검증 한번 할 거고, 이 검증을 통해 만약에 널이었다면 애초에 밑으로 안 내려보내고 얘 만나서 올라갈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제 항상 지금 우리가 라이트, 리스트, 디테일 세 가지 기능을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어제 오늘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반복문을 돌리지 않고 그냥 이제 내가 지금 입력한 이런 번호랑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사이즈, 아티클스의 사이즈랑 비교를 해서 조건문으로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보여주는 이런 로직을 구현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좋은 발상이에요. 좋은 발상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한테 데이터를 다 넣고 있어요. 게시물 4개를 썼다. 그럼 아티클스가 사이즈가 4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진 않았지만 삭제 기능을 만들어 낼 겁니다. 딜리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요, 얘가 0번, 1번, 2번, 3번일 거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글이 들어있겠죠? 우리는 자동 증가니까.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얘를 지웠다, 2번 글을 지웠다, 그럼 아티클스 사이즈는요 3으로 바뀌고요,
0번, 1번, 2번에 1번, 3번, 4번 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글 번호를 가지고서 이 인덱스랑 비교하는 과정은 상당히 위험해요. 실제로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 왜냐면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가 에러가 발생해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익셉션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멈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이버를 쓰다가 갑자기 네이버가 아예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 또 하나가 뭐였지? 이건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디테일도 해봤으니까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명령어를 아티클 딜리트 1 했다. 근데 게시물이 없는 경우, 자,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는 뭐 1번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1번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실제로 삭제가 돼야겠죠? 얘 출력문만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 뒤에 아티클 리스트를 해봤을 때 얘는 이렇게 삭제된 게시글이 안 나오도록, 안 나오라는 얘기가 그냥 보여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삭제.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하나 드릴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얘는 이거 한번 해보시면서 이 기능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했던 거를 잘 참고하시면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삭제 기능을 구현하는 시간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 삭제 기능은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이랑 봤을 때 누구랑 유사해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능 중에 라이트, 리스트, 디테일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랑 가장 유사하죠? 디테일이죠. 애초에 명령어에 글번호를 입력받고 있으니까 전 디테일 복사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꿔줄 거예요. 딜리트로. 그러면 이 과정은 써야겠죠? 얘도 글번호를 잘라내긴 해야 될 거니까 얘는 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둘 거예요. 굳이 얘를 없앨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게시물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순회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로 내려왔고 얘도 그냥 할 거고 얘 대신에 삭제하는 것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기능을 정말 깔끔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딱 만들어내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러면 끝나요. 이런 딜리트 기능은 아예 끝났어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너무 깔끔해요. 지금 완벽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메서드를 공통화 시키면서 뺄 때 좀 뭐랄까 그때 바뀌면 바뀌었지 지금은 일단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걸 활용해 볼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 요소 삭제 방법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리무브라고 하는 메서드까지는 당연히 다 도달을 하셨을 거고, 이 리무브에 어떤 인자를 주냐,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글들이 첫 번째로 써주는 게 보통 이거예요. 이거 안 쓰여 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공부할 당시에 이걸 많이 찾아봤었는데 거의 모든 글들이 얘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인자로 인덱스를 주래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만약에 1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티클스의 첫 번째예요? 아니죠. 1번 방이에요. 1번 인덱스의 값을 지우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시물이 3개가 있었다.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 순서대로 늘어나니까 1번, 2번, 3번 글이 들어 있었다. 자, 리무브 1 하겠대요. 그럼 누구 지운 거예요, 이 중에서? 몇 번 글 지웠어요? 2번 글 지운 거죠. 2번 글 지우면 이거 사라지고 두 칸으로 바뀌고, 두 칸이니까 인덱스는 당연히 땡겨질 거고 1번, 3번 글 들어있게 되겠죠. 이거예요. 얘는 이런 뜻입니다. 1번 글 지우겠다. 인덱스 넣어주는 방법.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자, 똑같아요. 0번, 1번, 1번, 2번 방이 있어요. 그럼 1번 글, 2번 글, 3번 글 들어있겠죠? 자, 근데 이 1번 글과 2번 글과 3번 글은 번호는 1이고 타이틀, 뭐 내용 들어있겠죠? 이렇게 이게 객체로 묶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객체가 아니라 리모컨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중에서 파운드 아티클, 얘가 예를 들어 2번 글이래요. 2번 글이 지금 여기서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거 지운다. 이 객체 그대로 찾아가서 얘 지워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얘가 더 편하죠. 얘가 편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거 이대로만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지울 때 여러분들이 흔하게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몇 가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잠깐 놓고, 인덱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는 뺄 겁니다. 얘 대신에 다른 걸로 할 거예요. 자, 뭘로 할 거냐? 인트 파운드 인덱스 라고 하는 애한테 -1을 넣어 놓을 거고요. 얘는 지금까지 했던 애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분리는 false, 기본값이 false였으니까 넣어놨었고, 객체는 기본값이 null이니까 null을 넣어놨었는데, 얘는 왜 기본값을 제가 -1이라고 했을까요? int 기본값 0이잖아요. 근데 얘를 굳이 기본값 0이 아니라 -1로 세팅한 이유, 이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아까랑 비슷하게 이 자리에서 found index한테 얘를 넣어줄 거예요. 자, 왜 얘를 넣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드릴 거고, 자, 여기를 먼저 바꿔놓고, 얘가 -1이랑 같을 때 이런 걸 해야겠죠? 파운드 아티클이 아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잠깐 빼고, 얘는 처음에 -1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문이 돌았어요. 못 찾았대요.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냥 의미가 없죠. -1이죠. 얘 탈 거예요. 근데 볼게요. 만약에 얘를 그냥 해놓고 봅시다. 얘가 처음에 -1이에요. 반복문을 들어왔어요. 조건을 보니까 일치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파운드 인덱스의 값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i가 0이었대요. 파운드 인덱스는 0이 되겠죠. 근데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길 0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없다라고 보겠네요. 근데 우리 배열이나 어레이 리스트는 0번부터 시작을 하죠. 실제로 있는 데이터가 0번 인덱스에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0번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배열이나 할 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나? 자, 얘는 인덱스는 무조건 0으로 시작을 해요. 0번부터 1씩 증가해요. 애초에 음수 인덱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덱스에 -1번 방?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바는. 파이썬은 그냥 뭐 리스트 객체나 할 때 -1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얘를 찾아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자바는 그런 거 없어요. 순서가 이 존재하는 객체에서 마이너스 음수 인덱스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건 문법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덱스를 가지고 있나 없나를 따져볼 때는요, 보통 마이너스 1을 많이 써요. 이건 어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음수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음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왜 마이너스 1을 제일 많이 써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제일 작아요. 이것보다 마이너스 1이 작아요. 불필요한 메모리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있나 없나 검증만 하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숫자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얘가 더, 그러니까 숫자 개념으로만 보면 이것보다 얘가 더 큰 수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있는 수보다 얘가 더 양의 방향에 있는 큰 수가 맞아요. 근데 왜 메모리는 그렇지 않을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인트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라고 했죠. 숫자가 더 커져서 마이너스 막 22억이 돼버렸대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인트로 못 담겠네요. 이 개념만 봐도 숫자가 커지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커진다의 개념보다 숫자가 뭔가 개수가 많아지면 그냥 크기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이거는 뭐 자료형 타입에서 제가 크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걸 막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자바 좀 공부했죠 우리? 이쯤 되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볼까요? 인트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 범위가 마이너스 21에서 21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는 4바이트고 더블과 플롯은 8바이트예요 얘가 훨씬 크죠? 2배죠. 실제로 크기가 큰 수를 담기 위해서 크기를 늘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딱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는. 더 이상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트가 아니 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는데 막 21억이 넘어갈 만큼 숫자를 뭔가 적어줘야 될 일이 없어요 거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거든요. 요 자리에 있을라나?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있다. 이것도 있나? 있네. 다행이다. 켜지고 있는 건가? 잠시만요. 됐다. 얼른 나와라. 자, 여기서 JSP 이 안에서 뭘로 볼까? 이거 하나 볼까? 그리고 얘를 자, 얘는 지금은 이게 뭐야? 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알 필요 없어요 이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시다 보면 서블릿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서블릿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타입이 뭐예요? 롱이죠. 이럴 때만 써요. 우리가 진짜로 이 타입을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더블과 플롯이 8이라 그랬죠. 갑자기 왜 헷갈리지?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8 맞나? 이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또 안되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플롯은 4네요. 큰일 날 뻔했네. 플롯은 4예요. 더블, 롱, 얘네 둘이 8이에요. 아까 제가 플롯과 더블이 8이라 그랬는데 롱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머릿속에서 꼬였어요. 그래서 플롯은 4고 인트랑 똑같이 4바이트죠. 근데 더블과 롱은 8바이트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내가 직접 롱 타입으로 8바이트짜리 변수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개발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 개발하시면 나중에 이런 거 다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이게 뭐야 싶겠지만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다 이걸 뚱땅뚱땅 하고 있어요. 신기하겠죠? 자, 다시 우리 하던 걸로 돌아와서 이것 때문에 나왔죠? 어쨌든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이 값이 있다 없다, 이 배열 혹은 어레이 리스트가 값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판단할 때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면은 보통 널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요. 리스트 같은 거다 그러면 -1 인덱스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얘 -1로 하는 이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i가 들어가야 되는가? 얘 또 왜 이래? 밖에 비가 많이 오나봐요. 컴퓨터 화면이 한 번씩 나갔다 들어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자, 얘가 -1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얘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치하는 걸 찾았을 때 왜 여기다 i를 넣어요? 이게 되겠죠? 제가 잠깐 녹화를 멈추고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확대해 드릴 거거든요. 아까처럼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기에 i가 들어가야 되는가? 자, 한번 볼게요. 너무 간단한 애입니다. 우리가 파운드 인덱스, 얘는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변수죠? 그냥 인덱스 찾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 먼저 넣어놓고 인덱스 아예 못 찾아서 없으면 -1 그대로 써서 이 게시물 없다, 지금 얘 이런 거 없어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반복문 안에 들어와서 이 조건이 참일 만났다 그럼 그때 얘한테 실제로 있는 게시글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반복문 안에서 인덱스 역할을 누가 해요? i가 하고 있죠. 만약에 게시글이 3개래요. 그럼 사이즈는 3이겠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3개가 있대요. 0번, 1번, 2번이고 1번 글, 2번 글, 3번 글 들어있어요. 글번호랑 인덱스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반복문이 돌았을 때 i는 0으로 시작을 하겠죠. 참이네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0번 방에 있는 애를 꺼내서 아티클에 넣었겠죠. 그럼 아티클의 아이디는 누구예요? 지금 0번 방 얘잖아요. 아티클의 아이디는 1. 얘는 안 알려드렸죠? 명령어를 만약에 2라고 입력을 했대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다시 돌아요. 스텝을 만나서 1 증가했고 얘는 이제 1이 되겠죠. 1, 3 작으니까 참이네. 내려오죠. 그럼 이때 1번 인덱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이디는 몇이에요? 2. 1번 방에 있는 건 2번 글이니까 2겠죠? 우리 아이디 입력한 거랑 일치하네요? 그럼 얘 해야죠. 하려고 내려봤더니 얘한테 인덱스 번호를 주면 돼요. 지금 글 번호는 2번이고요 인덱스는 해당 인덱스는 1이에요 둘 중에 누구 줘야 돼요? 1 줘야 되죠. 그래서 i 들어간 거예요. 인덱스 번호를 가지게 해줘야 되니까. 그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i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i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글 번호 -1로 주면 안 돼요? 될까요? 안 돼요. 왜? 이거 지워지면 땡겨질 거라 그랬죠. 그러면 2번 인덱스, 아니 1번 인덱스에 이따가 3번 글도 올 텐데 만약에 이거 지웠다 그럼 2개로 줄어들면서 0번 1번이고 1번 3번 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1번 인덱스에 3번 글 들어있는데 번호 -1이래요. 그럼 얘는 2잖아요 2번 인덱스 있지도 않은데. 그럼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i를 써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 인덱스가 i의 값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i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i가 어떻게 됐어요? 쓸 수 있는 애가 아니죠. 잠깐만, i를 주면 안되지. 죄송해요. 파운드 인덱스를 주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지금 이게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i를 쓸 수 없으니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쓰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머리에서 또 꼬였네요. 그래서 파운드 인덱스에 i가 들어있을 거니까 인덱스 찾았으니까 그걸로 지우면 잘 되는지 확인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게시물 없을 거니까 써야겠죠?
한 3개 써놓고 해볼게요. 3개 리스트 보면 잘 나올 거고, 만약에 디테일 본다 잘 나올 거고, 딜리트 했다 몇 번 해볼까요? 4번 한번 해볼까요? 없는 글이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딜리트 해서 이번에 한 2번 글 지웠다. 그럼 뭔가 메시지가 없네요. 이제 지우고 나서 메시지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건 추가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아티클 리스트를 보면 2번 글을 지워졌고, 자 여기서 글을 쓴다. 몇 번 글이 생겨나야 돼요? 4번 글이 생겨나야 돼요. 4번 글이 생겨나고요. 실제로 리스트에서도 4번 글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디테일에서도 4번 글이 맞고요. 딜리트에서도 4번 글을 지우겠다 하면 4번 글이 잘 지워져야 되죠. 잘 지워지네요. 문제없죠?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실행시켜서, 자, 우리께 지금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코드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 했을 때요,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번 글 찾아가요. 2번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죠. 자, 이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사용자가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해버렸대요. 지금 뭐 나왔어요? 익셉션 발생한 거죠. 넘버 포맷. 왜? 저런 문자열은 형변환이 불가능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죠.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한데, 자, 이런 문제점들까지도 해결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이 콘솔로 해보는 간단한 게시판은 진짜 맛보기예요. 맛보기. 간보는 정도도 안 돼요. 너무 그냥 약간 기본적인 완전 베이스 중에 베이스 초석을 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DB의 개념, 그리고 웹 JSP의 개념,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갔을 때 실제로 이런 게시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카페 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런 게시판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콘솔로 하는 거는 애초에 우리밖에 못 쓰는 거고, 내가 이걸 친구한테 야 나 게시판 만들어서 이거 써볼래? 하려면 친구를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이 자리로 데려와야 돼요. 제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앉혀놓고 심지어 알려줘야 돼요. 야 F11을 눌러. F11 누르고 여기다가 야 아티클 라이트라고 쳐.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은 잘 안 할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약간의 이런 건 좀 알면 좋겠다 하는 디테일이 있으면 그런 건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아예 없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능상으로만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 하나 추가해야겠죠? 실제로 지워지고 났을 때 이것도 F로 %D 번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에는 뭐 넣어줘야 될까요? 아이디 넣어줘야죠.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아이디밖에 없거든요. 글 번호, 아이디. 우리 이제 아티클 여기 있는 거밖에 없잖아요. 파운드 아티클이 없어졌잖아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 이러면 메시지까지 잘 나올 거고, 자, 그럼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잠깐만요. 오, 이거 아직 우리 안 했구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우린 스마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이런 거 넣어놓고, 이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cmd 이렇게 해놓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보여줄 때 내가 뭘 쳤는지까지도 알려주니까 좀 더 스마트해졌네요. 이런 거 안 했었구나. 갑자기 보여서 이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쉬는 시간에 제가 커밋해 드릴 거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